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81.03포인트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고금리 장기 우려에 외국인이 6,103억 순매도, 기관이 533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734.59포인트 1.42%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756억, 기관이 924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약세와 부진한 실적에 양시장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와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도 미국 주식시장 조정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20원 3시 30분 기준 0.14% 하락이었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를 나타내고 이하나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종목이 오늘 상승했었는데요. 국방부가 국산 자폭 드론 연내 실전 배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안티 드론 시장 전망 성장 전망 소식에 베셀, 코콤, DTNC, 퍼스텍, 기산탄력컴, 제2시전 시스템이 상승했습니다.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산 자폭 드론 연내 올해 실전 배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 드론 오메이트 200여 대를 도입하고 있는 국방부가 우리나라 첫 국산 자폭 연내 드론 실전 배치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 시험 평가 및 계약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고 연내 실전 배치를 할 국산 자폭 드론은 수십 대 규모로 앞으로 국산 드론 성능 개선 사업과 함께 배치 규모도 늘려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이 2031년 3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드론, 안티드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빨라지기도 했고 최근 북한의 대규모 쓰레기 풍선 살포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드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향후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거나 드론으로 국내 공해에 침범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의 풍선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에 공중에서의 드론을 포획하는 등의 하드킬 대응 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중입니다. 음원 음반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뮤비가 5일 만에 뮤직비디오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YG 플러스, 드리머스 컴퍼니, 지니뮤직 등 일부 음반 관련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워너뮤직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메이커스 지분을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FNS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로제 공식 채널에 따르면 로제의 새 싱글 아파트가 공개 닷새 만에 1억 뷰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발매된 아파트는 오늘 12월 6일 로제의 정식 컴백을 앞두고 발매된 선공개 싱글로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의 실시간 차트, 일간 차트, 톱10 차트에서도 1위를 석권하며 퍼펙트 올킬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미국 차트 1위에 또 안착하고 있고 총 40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스포티파이 1위 차트에 오른 것은 국내 여성 솔로 아티스트 역대 최초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LNF, 이렌텍, TC스틸, LG화학, 명진산업 등 2차전지 전기차 일부 종목이 상승을 했고 또한 G2파워, 이렌텍, 서지시스템, 한중에시스, YM텍 등 ESS 전력재단장치 관련 종목들도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라이콤, i3 시스템, 퓨런티어 등 일부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밤 뉴욕 장시 마감 후에 3분기 매출을 251억 8,200만 달러, EPS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가의 평균 예상치는가 매출 253억 7천만 달러, 그다 EPS는 0.58달러였는데 비교하면 매출은 예상치를 하였지만 EPS가 주당 수익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지난 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던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54% 늘어나면서
27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0.8%로 작년 동기 대비 7.6%보다도 3.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억 3천만 달러에서 2% 증가한 20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ESS 매출도 52% 늘어나면서 23억 8천만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및 기타 수익도 29% 증가하면서 2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내년에 대략적인 추정치를 제시하고 싶다면서 내년에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과 자율주행의 도래로 20-30%의 차량 판매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위한 차량 호출 앱을 개발해 현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 중이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시간으로 테슬라는 11호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사료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 흑해 항구 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영국이 정부 식량 운송 방해 우려 표명 소식이 나오면서 고려산업, CTC바이오, 한탑 등 사료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 대한 공세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가자 지구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갈 식량 운송이 방해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 흑해 항구에 대한 5월에서 14일 흑해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상선이 최소 4척이 파손됐다고 파악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세계 식량 계획이 받아야 했던 식물성 기름 운송이 지연됐고, 이집트, 아프리카 남부로 향하던 오수수 등 곡물 운송도 타격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은 이 우크라이나 수학기에 벌어지는 러시아의 이 같은 공세 탓에 팔레스타인 구호가 지연되고, 또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개도국 쪽으로 가야 할 중요한 곡물 공급이 차단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글로벌 식량 안보를 걸고 도박한다는 이 방증이라고 영국 총리는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어 최근 몇 주간 크렘린궁이 자멸적인 전쟁 기계를 돌리기에 병력을 공급하도록 북한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보도를 보고 있다며 이는 수치스럽고 절박한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양자 과학기술 전략 최고 심의기구를 올해 출범한다는 소식에 엑스게이트, 우리넷 등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양자기술 분야 최고 회의체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연말 신설돼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양자기술 관련 민간위원 등 20여 명으로 또 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양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기술 수요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이 위원회 신설의 법적 근거가 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다음 달 1일 시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 DI, 인텍플렉스, STI, 펨트론, 이오테크닉스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SP소프트, 폴라리스 AI, 솔트룩스, 플리토 등 AI 챗봇 챗 GPT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제농전기, LS엘렉트릭, 산일전기, 일진전기, 제농산업 등 전선 전력 설비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승 전환했습니다. 국제금리 급등 등의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4%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2.82, AMD도 0.77, 마이크론도 2.57, 브로드컴도 3.17%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등이 지속 부각되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주의 투심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연간기준 매출액을 17.57조 원, 전년 동기 대비 93.83%, 영업이익은 7.02조 원,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순이익은 5.7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 센터 고객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맞춰서 HBM, ESSD,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특히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는 탁월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폰 16 주문량이 감소하고 비전 프로가 생산이 중단 가능성에 애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는데 LG노텍, 덕산 네오릭스, BH, LG디스플레이, 프로텍, 인터플렉스 등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밤 누적지수 애플은 2.16%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폰 16 주문량 감소와 비전 프로 생산 중단 가능성이 하락을 했는데 애플 전문 분석가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아이폰 16 주문량이 약 1000만 대 감소했고 대부분은 프로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 아이폰 16 생산량은 이전 전망치 8,800만 대에서 감소한 8,400만 대로 추산된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아이폰 총 생산량은 각각 8천만 대, 4,500만 대, 3,900만 대로 예상되고 예상대로라면 전년 동기 비해 모두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월 출시한 혼합 현실 MR 헤드셋 비전 프로 생산을 대폭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전 프로 부품 공급사 직원들에 따르면 50만에서 60만 대 가량의 부품이 준비됐지만 이미 올해 부품 생산이 중단됐고 애플이 올해 말까지 현재 버전의 헤드셋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애플은 비전 프로 협력사인 중국 럭서세어에 11월에는 비전 프로 제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